먼 미국 땅에서 자식들을 잘 키워내고 열심히 사신 여러분들 정말 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원주입니다. 전쟁도 가난도 겪은 우리 세대는 참 눈물겨운 세월을 살았죠.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까지 여러분들의 세월이야 어떠셨겠습니까? 건강 관련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요즘 제가 깨달은 건요, 양 한 방을 잘 결합하는 게 최고의 건강 관리라는 겁니다. 클레버 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아세요? 양방과 한방의 좋은 혜택들을 쏙쏙 뽑아서 제공해주는 똘똘한 플랜이더군요. 우리 한인의 건강 문화도 이해하고 실력 있는 한국 의사와 전문의를 척척 연결해 준다니 얼마나 똘똘합니까? 이제 우리도 똘똘한 클레버 케어 플랜으로 150까지만 사십시다. 새로운 계절 가을, 행복하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라디오 서울이 응원합니다.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텍사스주에서는 오늘부터 거의 모든 낙태가 금지됩니다. 그 밖에도 오늘부터 시행될 666개의 새 법을 통해서 텍사스는 미국 보수의 본때를 보여줍니다. 산불로부터 레이크타코 지키기에는 눈 만드는 기계까지 동원됐습니다. 허리케인 아이다가 지나간 루이지아나주 뉴올리언스에는 전기 공급이 시작됐지만 대피한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기는 아직 이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에서 아프가니스탄 전쟁 종식과 자신의 책임, 남아있는 사람 구출에는 데드라인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어수선한 마무리로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끝낸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정치적인 대가를 치를지는 세계적인 관심입니다. 미국인들의 기본은 국제정책을 크게 신경 쓰지 않지만 이번에는 몇 가지 변수에 따라 바이든 대통령이 정치적 대가를 치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극단적인 날씨가 인터넷망을 위협합니다. 대학 졸업장을 원치 않는 고용주가 늘어나면서 대학 입학도 줄어듭니다. 바이러스는 환자의 숫자와 입원율의 변화가 있는데 영국의 예를 보면 일시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화당 정치인들이 여전히 부르짖는 백신과 마스크 착용으로부터의 자유를 변태 자유라고 부르는 공화당 여론 전문가들이 늘어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오늘은 먼저 미국 각 지역이라고 하기보다는 조금 정치적으로 대표적인 주 그리고 자연재해, 인재가 많이 지금 큰 이슈로 다가온 주들을 통해서 미국의 그림부터 조금 보겠습니다. 먼저 텍사스주인데 텍사스주는 땅이 굉장히 크죠. 그러나 캘리포니아주보다는 인구가 몇 천만 명 적습니다. 약 2,900만 명 인구가 있는데 이 텍사스주에서 여러 가지가 변하는 것은 곧 미국 전체, 더군다나 이제 아직까지 텍사스주가 레드 스테이트, 공화당주이기 때문에 공화당의 정체성이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고요. 미국의 공화당 내지는 보수가 원하는 것, 특히 이제 보수 정치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보수 정치인들이 원하는 것이 곧 또 유권자들이 원하는 것이기도 하겠죠. 해서 666개의 크고 작은 새로운 법이 텍사스에서 9월 1일이죠. 오늘 가을 첫날입니다. 9월을 가을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뭐 저의 기준인 것 같고요. 어쨌든 노동절 연휴가 시작되면 가을이 함께 온다라는 게 미국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9월 1일 오늘부터 텍사스주에 살고 계시다면은 의식하시던 의식하지 못하시던 666개의 새로운 법이 집행이 되는데 주로 이제 공화당이 텍사스주에서 뭐 상원 하원 다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보수의 공화당이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법이 의회에서
주의회에서 통과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가장 세계적으로 관심을 받은 것은 두 가지 이슈고요. 그 밖에도 중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오늘의 미국에서 여러분들께 이런 일이 있는데요. 이런 일도 있는데요 하고 전해드렸던 것을 오늘부터 시행되는 텍사스 주법으로 하나로 뭉쳐서 공화당 보수의 현재로서의 가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강한 낙태법이 발효됐습니다. 어젯밤에요. 오늘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어젯밤 늦게까지 병원이라던가 산부인과 낙태 시술소에 오늘부터는 하지 못한다 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고 하는 바로 그 법입니다. 임신하고 6주일이 지나면 설령 강간을 당했더라도 근친상간이라도 산모는 낙태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임신 6주일이라는 것을 텍사스 주의 의원들은 정치인들은 어떤 기준으로 삼았냐 하면 그때부터 이제 태아의 심장 박동 소리가 들린다는 얘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의학자들이 의견 일치를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이제 그 영국 신문 가디언이 여기를 아주 자세히 취재를 해서 이 부분을 전했는데 그게 무슨 전기적인 기계가 들어가고 등등 해서 어떤 세포 조직 여러 가지를 다 해서 이것이 심장 박동이다 하는 것이긴 하지만 인간이 자연스럽게 느끼는 그 같은 그 심장 박동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임신 6주일 그 정도에는 산모의 한 85% 정도가 아이의 심장 박동을 느끼지 못한다고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텍사스주에서는 파리가 저를 좋아하나 봐요. 얼굴을 계속 쓰다듬고 있네요. 저의 얼굴을. 그래서 이제 텍사스주에서는 임신 6주일에는 예외 없이 그때부터는 낙태가 금지된다 하는 것을 시행을 한다고 벌써부터 여러 가지 방향으로 법을 추진했었죠. 그러자 민권연맹을 포함해서 여성의 권리를 보호한다던가 하는 그런 그룹에서 연방대법원에 이것은 긴급하게 어떤 그 청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연방대법원에서 이 안에 개입하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오늘부터 시행되는 거죠. 미국 산부인과 대학의 많은 교수들도 임신 6주일에 그 아이의 심장 박동 이걸 그렇게 계산해서는 안 돼라고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법에는요. 인센티브도 줍니다. 만약에 임신 6주일이 지났는데 그 낙태를 실수로 하는 사람을 누군가가 고소한다면 그리고 고소해서 승소를 한다면 그 사람에게 적어도 $10,000 이상을 준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누구 범인을 잡는다는데 현상금을 거는 것처럼 그런 것도 텍사스의 이 법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결국은 텍사스 내부에서는 거의 모든 낙태를 할 수 없게 된다라는 게 되고 그리고 이제 미국 연방 낙태법 1974년도에 통과가 돼서 75년부터 시행됐던 그 낙태법이 텍사스주에서는 통하지 않게 된다 하는 게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었던 텍사스주의 민주당의 의원들이 워싱턴까지 가서 투표권을 본인들이 한 명도 투표하지 않으면 이게 이루어지지 못하니까 하고 피신해 있었던 투표 제한법도 통과됐고 서명돼서 오늘부터 시행이 됩니다. 투표 시간도 제한하고 24시간 드라이브인 트루 투표장도 이제 더 이상 텍사스주에서는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역시 민권그룹이 소송을 했기 때문에요. 계속 소송은 이어집니다. 앞에 그 낙태법도 마찬가지로 연방대법원에서는 심의하기를 거부했지만 또 다른 소송 건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법적인 문제는 남아있긴 하지만 일단 법은 집행이 됩니다. 그 밖에 666개라고 하니까 얼마나 법이 많겠습니까? 제가 다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수는 없고 다 알지도 못하고 그러나 미국에서 공통적으로 이런 부분만은 이라고 생각되는 게 오늘부터 집행되는 텍사스 보수주의 보수법입니다. 비교 인종 이론 강의 금지 학교에서 미국의 노예제도가 이랬고 그 이후에도 아프리칸 아메리칸이 집을 사는 것에 대해서 힘들게 했고 뭔가 흑백이 분리되는 이런 정책을 써왔고 하는 것을 학교에서 텍사스주에서는 가르칠 수 없습니다.
텍사스주와 캘리포니아주가 반대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UC 버클리에서 강의하고 계시는 니키 존스라는 교수는 아프리칸 아메리칸 학을 강의하고 계십니다. 미국 법이라든가 미국 인종 이런 것을 이해하는데 아주 그 비교적인 그런 비교 인종 이론이 중요한데 기본인데 참 오호 통제라라는 얘기를 했고요. 또 시위대를 중범죄자로 처벌하는 법, 이런 법은 플로리다주에서도 얼마 전에 통과가 돼서 집행이 되고 있는 건데, 전에는 예를 들어서 이것은 캘리포니아주에서 있었던 일을 텍사스주로 가져가서 텍사스주에서 아주 힘든 법을 만들어낸 건데, 캘리포니아주에서 블랙 라이브스 시위, 메러 시위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 시위대가 그 병원의 응급실에 그 입구를 막았던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절대 안 되지 하면서 텍사스주에서 만약에 시위대가 그렇게 했을 경우 2년 징역형까지 처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전에도 텍사스주에서 뭐 이런 병원 응급실 같은 그 입구를 막으면은 6개월 정도 감옥에 가게 한다던가 했는데, 이번엔 2년이니까 6, 3, 18 3배하고 조금 더 되는 그런 형량을 만들었고요. 오늘부터 텍사스주에서는 총기 허가증이 없이도 총을 가지고 다닐 수 있습니다. 뭐 권총이건 무슨 총이건, 물론 권총을 살 수 있는 나이는 21살 이상이고요. 전에도 텍사스주는 1995년 이후에 총기를 공공장소에서 가지고 다닐 수 있었는데 뭐 20년이 넘었어요. 25년도 넘었네요. 그런데 이것을 그 허가증 없이도 총을 가지고 다닐 수 있다. 오랜 동안 가지고 다닐 수는 있었지만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점점 총기 휴대 같은 것을 그런 것을 해도 돼라는 형태의 분위기로 간다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총을 만약에 그 총을 합법적으로 가졌다면은 이 사람은 총기 총기 허가증 없이 총을 가지고 다닐 수 있다. 경찰도 싫어한 겁니다. 이것은. 그리고 주민들도 60%가 텍사스 유니버시티의 조사 결과 4월 달에 60%가 반대를 했거든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투표권이요. 투표권은 사람을 숨지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 총이라는 것은 사람을 욱 했을 때 숨지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투표 지금 텍사스에서 만들어 놓은 그 투표 제한법이 그 유권자 등록하고 할 때 다 신원 확인 같은 것 하죠. 뭐 부재자 투표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할 때도 다 확인을 해서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투표 장소에 갔을 때도 또 그 신분증이 있어야지 된다. 이것은 그렇게 해놓으면서 총기 유죄는 아니 총기 살 때 합법적으로 샀잖아. 신원 보여주고. 그러니까 가지고 다닐 때는 안 가지고 다녀도 돼. 총기 휴대에는 그런 법을 적용하면서 반대로 투표에는 등록할 때도 신원 확인했어도 투표장에 갈 때도 반드시 신원 확인 또 하고 해야지 돼. 이게 이제 그 텍사스주의 어떠한 그 같은 원칙을 가지고 다른 그 성향으로 잣대를 대는 그런 것이죠. 그리고 홈리스 캠프 금지. 아마 이 내용은 캘리포니아주처럼 진보적인 도시에 살고 있는 분 가운데서도 그건 잘했어 하실 분들이 많이 계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홈리스 쉘터를 만들거나 아니면 어떤 그 로컬 정부에서 공원 같은 것을 임시로 홈리스 피플 쉘터로 쓰는 것조차도 금지됩니다. 오늘부터입니다. 홈리스 피플이 이렇게 캠프를 만들어 놓으면요. 텐트 같은 것을 쳐놓으면 벌금을 $500를 내야지 되는데, 오히려 이 부분은 그냥 추운 겨울에는 감옥에 들어가서 뭐 며칠 묵지 하고 텐트를 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500를 누가 냅니까? 돈이 어디 있나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의료용 마리화나는 이것도 또 좀 애매한 거예요. 의료용 마리화나는 허용 범위를 늘렸습니다. 의료용 마리화나 할 때 주정부에서 이런 것을 늘린다 할 때 가장 먼저 보는 것은 수입이죠. 이제 그런 것을 많이 팔면 파는 곳에서 정부의 세금도 높게 책정을 해서 내게 되잖아요. 이 부분은 지금까지는 이제 카나비 오일 같은 것을요, 이 암 환자인데 완전히 이분은 그 사망 선고를 받았던 그런 정도, 회복하지 못하는 정도에만 진통제로 잘 든다고 하니까 그것을 허용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사망이 아니라 이제 암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요즘은 암에 대해서 회복되시는 분들도 무척 많습니다. 그런 모든 분들, 암 환자다 하면은 이제 전부 의료용 마리화나 이 카나비 오일 같은 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암 환자뿐만이 아니라 트라우마 증상이 있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전쟁에 참전했다가 내가 그것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고 아니면 뭐 어디가 아프고 하는 이런 분들께도 이제 마리화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이게 텍사스가 미국에 보여준 여러 가지 총기부터 마리화나까지 보수주의 본때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루이지아나주로 가보면, 루이지아나주의 뉴올리언스에는 아직도 지금 일부 지역에는 전기가 들어왔다고 하는데 몇 주일 걸린답니다. 전부 전기가 복구가 되려면. 그래서 루이지아나주 그 허리케인 아이다가 지나가고, 미시시피도 마찬가지예요. 비도 많이 내렸고 하는데, 아이다가 지나가니까 이번에는 더위가, 폭염이 세 자리 숫자, 어제 낮 최고 기온이 106도였다면서요. 이 끈끈한데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전기가 없으니까 에어컨도 들어오지 않고 집에도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요. 뿐만 아니라 물불 다 부족합니다. 물은요, 지금 44만 명 정도가 물 공급을 받지 못하고, 물 공급을 받아도 31만 9천 명은 뭐 그러니까 거의 70만 명, 75만 명 정도 되네요. 31만 9천 명은 끓여서 물을 드셔야지 된답니다. 그러니까 루이지아나주 뉴올리언스 지역이 아니더라도 뭐 많은 곳에서 한국 분들도 살고 계시잖아요. 물은 끓여서 드시기를 바랍니다. 병물이 아니라면. 루이지아나 경찰국장이 기자회견을 하는데, 이것은 16년 전에 있었던 1,800명이나 숨진 카트리나, 허리케인 카트리나 때보다도 이번이 더 피해가 심했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파이프라인 가동되지 않아서, 파이프라인 가동도 역시 전기가 있어야지 그것으로 이제 가솔린 같은 것을 만들어서 또 전기로 만들고, 이게 물리고 물려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가솔린값 오른 곳도 이미 있고요. 루이지아나의 주지사가 뉴올리언스 지금 전기가 일부 지역에서 들어왔다 하더라도 집으로 돌아가기는 너무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기후 변화, 날씨 변화가 인터넷망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좀 35분경에 전해드리고요. 또 하나의 자연재해, 캘리포니아주의 이 칼도 산불은 아직도 레이크타워를 확 덮치지는 않았거든요. 이제 이쪽으로 오지 못하게 하려고 아주 그 소방 당국들이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은 또 네바다 쪽으로 가고 있어서 네바다주에도 콜도 산불로 인한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바람이 또 심해졌어요. 그래서 아마 내일 밤까지도 이 레이크타호라는 베케이션 타운에 산불은 잡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도 이제 새로운 또 하나의 어떠한 그 뭐라고 할까요? 현대의 기술 같은 것이 들어갑니다. 레이크타워에 그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을 보니까요, 시에라 앳 타호라는 리조트가 있는데 스키 리조트예요. 이 스키 리조트는 요즘 거의 그 머신으로 눈을 만들어내잖아요. 여기가 불이 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면은, 눈 만드는 기계가 있어요. 뭐 제설기가 있지만 눈을 제조하는 그런 기계도 있지 않겠어요? 눈을 제조하는 기계에서 전부 이 리조트의 건물들의 빌딩에 물대포를 쏘았습니다. 물이 있어야 눈을 만드는데, 그 물로 눈을 만드는 게 아니라 물로 전부 빌딩에, 아주 빌딩 그 벽돌이라든가 시멘트라든가 건축 자재가 물을 잔뜩 머금도록 물대포를 쏘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쪽에서 지금 산불이 막 오고 있으니까 그 불이 빌딩을 먹고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물대포로 다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라운드에 땅을 다 그 거대한 물대포를 계속 퍽퍽 쏘아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가능한 한 모든 것을 동원한다는 뜻도 되고, 한 일십 백천만 2만 에이커 정도의 리조트라고 얘기를 하네요. 레이크타워의 남쪽에 있는데, 말하자면 아직 산불은 오지 않았는데 미리 선제 내지는 뭐 요격 시스템, 미사일 방어에서 요격이 있듯이 아프가니스탄에서 라켓을 쐈을 때 그 라켓을 카불 공항에서 미국이 쏴서 전부 5개를 물리쳤다고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선제, 요격, 방어 시스템을 가동을 해서 지금 레이크타워에서는 산불을 막고 있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 사무소
미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코지다운 갤럭시 거위털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 거위털 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으로 절개를 최소화하는 복강경 수술 전문 장지아 외과, 매일 아침 재래식으로 직접 만드는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차원이 다른 샴푸형 염색약, 흰머리 염색약입니다. 샴푸형 수화연을 핫세일 중인 한국 홈쇼핑 공동후원입니다. 잠시 뒤에는 오늘은 9월의 첫날이지만 8월은 미국의 조셉 바이든 47대 대통령에게 최악의 한 달이었습니다. 그 최악의 한 달에는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미군 철군이라는 이슈가 있었고 어제 모든 것을 마무리하고 대통령이 대국민 연설을 했는데 그 연설에서 몇 가지를 주목해서 얘기를 했고 이것이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미군 철군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어떠한 그 정치적인 대가를 치르게 할까. 말하자면 공화당에선 이걸 원하죠. 카터의 인질 사태. 이런 것을 원하고 있는데 그렇게 될까?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그 미국 사람들의 생각은 어떤가? 왜냐하면 과거와는 달리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뭐 전쟁 중이다 하면은 종군 기자들이 있잖아요. 크리스티나 아만포 같은 뭐 CNN의 기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현지에 가서 뭐 하루 지나서 보도해 주는 것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모든 사람들이 다 기자예요. 아프가니스탄 사람들도 대부분 전화기를 갖고 있습니다. 전화기로 촬영을 해서 올리고 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현장을 눈으로 직접 소리도 듣고 조금 더 다가왔거든요. 국제 이슈지만 잠시 뒤에 이 같은 것에 대해서 또 바이든 대통령의 여러 가지 핸들하는 능력에 대해서 미국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어제 바이든 대통령이 대국민 연설에서 아프가니스탄 전쟁 종식에 대해서 한 것은 세 가지입니다. 크게 잘했다. 그리고 약간의 그 분노하는 그런 분위기도 보였고요. 또 아직까지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사람들 다 이유가 있지만 데드라인 없다. 그들이 원할 때 아프가니스탄으로부터 탈출시키는 것은 뭐 이런 정도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끝나지 않은 전쟁을 내가 끝냈다. 잘했다는 얘기예요. 그 두 가지 가운데서 선택을 했어야지 됐는데 물론 이 협상 자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해놓은 것이었고 탈레반과 그런데 탈레반과의 전쟁을 끝내느냐 아니면 계속 어떠한 그 불화라기보다 더 강한 그런 전쟁 같은 것으로 가지고 가야지 되느냐 이런 두 가지 중에서 선택이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That was the choice, the real choice, between leaving or escalating. I was not going to extend this forever war, and I was not extending a forever exit. 네, 이 영원한 전쟁을 본인이 선택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분명하게 이제 그것은 그 진정한 그 선택이었다면서 2억 달러나 쓰고 20년을 왔는데 앞으로 미국이 도전을 해야지 될 곳은 주체가 중국이나 러시아지 이 아프가니스탄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탈출도 잘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12만 명 이상이 탈출을 했는데 역사상 이 같은 탈출 그 성공 같은 것은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나 이제 모든 철군 결정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진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I take responsibility for the decision. Now some say we should have started mass evacuation sooner. And couldn't this have been done in a more orderly manner? I respectfully disagree. Imagine if we'd begun evacuations in June or 네, July. 내가 그 사람들의 뜻은 존중하지만 그 뜻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disagree 하지만 존중은 또 한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그게 어떤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냐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더 빨리 이 탈출을 그 시도를 했었어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더 이 탈출에는 질서 정연함이 있었어야지 된다고 얘기를 하지만 상상해 보자.
이게 전쟁터에서 마지막에 이제 그 나오는 거잖아요. 빠져나오는 그 부분에는 언제나 혼란 같은 것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본인이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미국 사람들에게 본인이 아니라 미국 정부는 3월 달부터 전화 접촉 등을 해왔답니다. 그 미국인들에게 19번씩 접촉을 해왔고 그게 이제 그 뭐 다 여러 가지 작전이 있지 않겠어요? 그랬다 하면서 본인은 어쨌든 잘했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다만 그랬기 때문에 원하는 사람의 90%는 탈출을 했는데 지금이라도 아프가니스탄에 남아있는 사람들 데드라인 없이 끝까지 대통령으로서 탈출시키는 일을 할 것이다라고 선언했습니다. And for those remaining Americans, there is no deadline. We remain committed to get them out if they want to come out. Secretary of State Blinken is leading the continued 네, diplomatic 국무장관이 이 일을 맡아서 앞서서 해야 될 텐데 그렇기 때문에 탈레반과도 사실은 외교적인 관계를 미국이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사이에 탈레반은 무슨 아프가니스탄 그 정부 돈 같은 것을 가져가는 것을 또 미국 측에 요구를 하거나 하는 것이고 지금 90% 정도 탈출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프가니스탄을 빠져나왔는데 어떤 사람들이 아프가니스탄에서 빠져나오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 아주 오래 살아서 아직 그곳을 떠난다는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이중국적인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프가니스탄과 미국 국적을 동시에 갖고 있는 사람들 또 하나는 미국인이 아닌 다른 가족들과 살고 있기 때문에 이 가장 가슴이 아픈 거죠. 미국인이 아닌 예를 들어서 남자가 아프가니스탄 사람과 결혼을 했어요. 뭐 계약자 이런 등등으로 일을 해서 결혼을 했는데 아직까지 그 사람들은 미국 시민이나 미국 영주권을 받지 못한 그런 가족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만약에 아이가 어리다. 뭐 아이의 경우는 뭐 아버지 국적을 따를 수도 있지만 그런 경우가 가장 가슴 아픈 경우죠. 이런 사람들이 말하자면 나는 미국 국적도 갖고 미국 사람이니까 미국으로 가서 여러 가지 그 절차에 따라서 오랜 시간을 기다리게 하고 가족과 떨어지게 있게 한다. 아무 스토리라고 말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은 스토리들이 있겠죠. 물론 남아있는 미국인들 100명에서 많아야 200명 정도 되지만 미국이라는 국가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을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지만 최고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뭐 100명 남짓 되는 그 사람들이 원하는 사람들이 나오기를 원할 때까지 이것은 데드라인이 없다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런 미국인들에 대해서는 탈레반이 어떤 그 위협 같은 것을 가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될 때 탈레반이 미국 정부로부터 원하는 것을 원치 못하니까 아주 묘하게 탈레반 때문에 쳐들어갔던 아프가니스탄에서 빠져나오면서 미국 대통령은 또 미국 정부는 탈레반과 어느 정도는 미국 사람들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아주 감정 섞이지 않은 그 언어로 표현하자면 인질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스스로 원하는 인질. 정치와 정치 사이에서 아프가니스탄 정부의 정권을 지금 탈레반이 잡고 있으니까 탈레반 정권과 바이든 정권 사이에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여론은 퓨 리서치사가 조사를 해봤더니 전체적으로 지금은 이 지지율이 많이 내려갔기 때문에 54%가 아프가니스탄에서 철군한 것은 올바른 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42%는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전에는 이번에 이 혼란을 마지막 부분의 혼란을 보기 전에는 이것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미군 철군을 지지했었고요. 민주당도 민주당과 민주당 쪽으로 기운 사람들도 상당 부분 한 50% 조금 넘는 정도만 이것을 지지를 하는 겁니다. 퓨 리서치사가 그것도 공항 폭발 사건 13명의 미군이 숨진 그 이전에 조사를 한 것인데 표본은 맞네요. 1,348명을 대상으로 했고 이제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남자들은 다시 탈레반 룰에 따라서 샤리아법에 따라서 탈레반이 해석하는 샤리아 뭐 또 ISIS-K가 해석하는 샤리아 또 뭐 알카이다가 해석하는 샤리아법이 따로 다 있잖아요. 코란을 중심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이슬람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그룹에 따라서 다 다른 겁니다. 그래서 탈레반은 남자들 수염 기르는 거, 여자들 부르카 다시 쓰고 진 그동안 입고 다니던 거 다 태우고 그래서 아프가니스탄 내부에서 나오는 여성들의 소리를 보면은 웃는 여성이 없다는 거죠. 자유를
자유를 20년 동안 맛봤다가 그 자유를 다시 반납하는 형편에 누가 웃을 수 있겠습니까? 특히 여성의 경우. 해서 정치적인 대가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바이든 대통령은 다음 챕터로 지금 넘어가려고 하겠죠. 여러 가지 코로나 바이러스도 있고 기간 산업안도 있고 쉽지 않을 겁니다. 사람들이 봤기 때문에 여론도 조금 달라졌으니까 허니문 기간도 끝났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사태가 최악이라면 아프가니스탄에 대해서 그러면 대통령직은 뭐 절대로 위험하지 않겠죠. 그리고 뭐 4년은 보장돼 있는 것이니까요. 다만 중간 선거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 또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로 인해서 지지도가 내려가면 추진력이 떨어지죠. 대통령이 원하는 그런 우선순위에 대해서 그런 건데 미국 사람들은 원래 외교 문제에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북한 핵이 그렇게 전문가 사이에서는 아주 예민한 이슈였을 때도 미국 사람들 뭐 노스코리아가 어디 있는지 이런 거 잘 몰랐습니다. 이라크 핵 문제요? 이라크가 어디 있는지도 잘 모릅니다. 이번에 아프가니스탄 사태로 인해서 조금 주변국들을 알게 된 사람들이 많겠지만요. 외교 문제에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은 미국이 강대국이니까 대체로 이제 미국이 원하는 대로 가고 하니까 그런 그 이유도 있을 겁니다. 국가 안보가요. 지금 대통령이나 주변의 그 연방 차원의 정치인들을 뽑는데 몇 번째 이슈가 되느냐 하면 한 7번째 정도 되거든요. 코로나 바이러스, 경제, 기간 산업, 뭐 사회 보호조 이런 것 다 나오고 7번째쯤에 나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것처럼 조금 다르고요. 사람들이 봤기 때문에 더 가까운 이슈로 느껴지게 됐고 또 공화당이 계속 이것을 가지고 비난을 하니까 뭐 동맹국을 버리고라고 하면서 공화당도 아킬레스건은 있어요. 그러면서 난민을 더 많이 받아들여야지 돼. 뭐 2만 명, 3만 명 막 넘어가고 하면은 공화당이 또 이건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화당도 지금 딜레마는 있고 다 데려올 수 있을지 12만 명 이상을 지금 뭐 미군의 카타르 기지, 독일 기지 이런 곳에 돼 있고 이미 미국으로 오기 시작했죠. 미국에 온 아프가니스탄 난민들도 막막하죠. 앞으로 어떻게 지내야지 될 것인가. 미래는 없고 그 사람들은 아프가니스탄에서 뭐 예를 들어서 한국으로 간 사람보다 훨씬 더 위험한 사람들이 많죠. 한국으로 가신 분들은 이미 5, 6년 전에 문을 닫아버린 한국에서 한국 병원에서 일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분들은 뭐 의사고 간호사고 뭐 약사고 아프가니스탄에서도 나가길 원치 않는 사람들이죠. 전문직 사람들이니까. 그런 사람들은 조금 낫고 그리고 뭐 미군을 위해서 일했던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러나 지금 난민으로 오는 대부분의 미국으로 오는 그런 분들은 이제 미국을 도왔던 통역사, 뭐 운전했던 사람들 이런 분들이 대부분인데 특별하게 전문직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굉장히 지금 막연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미국에 얼만큼 정착시킬 것인가 그리고 공화당은 얼만큼 받아들일 수 있는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또 세계가 계속 이 문제를 어떻게 지켜볼 것인가에 따라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입장이 조금 달라지기도 하죠. 그리고 부르카 안 쓴다고 만약에 탈레반에 의해서 아프가니스탄 여성들이 막 학대당하고 이런 것을 또 비디오로 봐봐요. 그러면 철군 잘못했어. 이런 얘기도 충분히 나올 법하죠. 그런 등등이요. 해서 그런 문제가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뭐 그 밖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나 기간 산업안 그런 것들이 집행됐을 때 어떻게 문제가 달라지는가. 또 다른 그 국민들에게 어떤 뭐 경기 부양책 같은 것을 돈을 풀 것인가. 지금 캘리포니아주의 게빈 뉴섬 주지사가 풀고 있는 것처럼 그 소환 선거를 앞두고 그런 여러 가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다는 것이고요. 제일 중요한 테러와의 전쟁은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CIA 건물도 지금 뭐 완전히 그 파괴시켜버렸고 하잖아요. 그라운드에서 군인들과 그 주변 사람들이 사람 대 사람 페이스 투 페이스로 아는 정보 그 이슬람 그 테러리스트들이 서방 세계의 문명이 아주 못됐어. 미국의 문명 문화 정책이 못됐어 하면서 미국을 공격하려고 하느냐 마느냐 하는 그런 것들을 그라운드에서 땅에서 사람과 사람의 접촉으로 알 수 있는 정보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프가니스탄 사람들 대부분 이상이 휴대폰을 가지고 다니니까 도청을 할 수가 있죠. 도청은요. 일부러 흘리는 것도 많고요. 그 가짜 정보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같은 심지어 정확한 정보를 하더라도 도청으로서 지금 어디서
테러리스트들의 활동 목표가 어떻게 될 것 같아 하면 그걸 섬멸시키기 위해서 드론을 띄워야지 되는데 아프가니스탄 바그람 기지에서도 이제 문 닫았으니까 못 띄우고 철군을 했으니까 파키스탄 사이 나빠. 뭐 그러면 어디로 가야지 돼? 뭐 어디 그 주변 국가들 뭐 우즈베키스탄 정도가 지금으로서는 제일 좀 그 유력한데 그것도 또 뭐 구소련 지금 러시아의 눈치를 봐야지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외교 정책이 훨씬 바이든 대통령의 앞으로 정치적인 미래에 영향을 미친다.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잠시 뒤에는 이제 중요한 큰 문제들이 지나가고 어느 정도 매듭이 지어졌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의 미국의 변화를 볼 수 있거든요. 잠시 뒤에 그런 뉴스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지금도 제가 웃을 타임이 아닌데 여러분들께 인사드릴 때 웃음이 나와요. 좋은가 봐요, 여러분들이. 이 루이지아나주의 그 사람들 그 구조 작업들 아직도 이어지고 있는데 앞서 그 내용 전해드리면서 극단적인 날씨가 인터넷망을 위험한다라고 전해드렸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데이터를 위험하게 만든답니다. 예를 들어서요, 홍수 때문에 일리노이주에 비가 많이 오고 겨울에 눈이 굉장히 많이 왔었기 때문에 봄비도 많이 내렸다고 하죠. 해서 어떤 분이 제가 이제 좀 테크놀로지 뉴스를 전하는 그런 사이트를 봤는데 이분이 이제 미국의 재난과 그 기관 구조 분야에서 일을 하시는데 그것도 일리노이주도 주의 에너지부 실험실에서 일을 하시는데 팬데믹 이전에도 재택근무를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팬데믹 이후가 되니까 더 재택근무를 많이 하신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요. 지역적인 그 특성상 비가 너무 많이 내리고 눈이 너무 많이 내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인터넷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이게 무슨 문제인가 했는데 결국은 너무너무 물에 젖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인터넷망 기간 산업은 1980년대와 90년대에 만들어졌죠. 그 인터넷을 연결하는 그 여러 가지가 무슨 뭐 플라스틱도 들어갈 테고 그 안에 수많은 유리 조각도 들어갈 테고 그것을 또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인가로 씌울 테고 그렇게 해서 만들었겠죠. 당연히 그 무슨 뭐 파이버 박스, 파이어 옵틱 박스 뭐 이런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게 80년대, 90년대 만들어진 것이 2021년도에 극단적인 기후 변화에 견디지를 못하는 겁니다. 다 예상을 하고 만들었을 텐데 뭐 수십 년 뒤를 그게 이제 더 빨리 극단적인 기후 변화가 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해를 입는답니다. 그럼 여기서 멈춥니까? 그건 아니죠. 제가 자세한 것은 읽어봐도 잘 모르겠었어요. 아주 전문적인 것이라서. 그런데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은 C-10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답니다. 극단적인 기후 변화에도 견디는 어떤 뭐 파이버 그 무슨 망 같은 것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이런 것은 또 태양광으로 하고 그리고 또 백업 그 건전지로도 사용할 수 있는 왜냐하면 인터넷이 안 된다고 일반 사람들이 그냥 불편한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다 무슨 뭐 클라우드 서비스 이렇게 등등 해서 데이터가 일시적으로 보존이 안 되는 이런 상황이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C-10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어떻게 해서 뭐 고층 타워를 통해서 그런 형태로 하고 있다는 것 전해드리고요. 그리고는 이런 일을 할 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C-10 프로그램이다 할 때 파이버 옵틱 박스를 만드는데 어떠한 무슨 뭐를 하고 코딩을 하고 하는 것을 만들 때 꼭 대학을 졸업을 해야지 되는가? 그 모든 것에 무슨 뭐 학생들의 사회성, 뭐 친구들과의 뭐 놀이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는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렇게 테크놀로지 업계라든가 아니면 뭐 헬스케어 업계도 마찬가지고 대학 4년보다는 인텐시브한 몇 개월의 무슨 캠프 같은 데서 붓캠프 같은 데서 배워오는 사람들이 더 효율적이다. 돈도 덜 줘도 되고 해서 고용주들이 대학 졸업장을 이런 분야에서는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코딩이 그렇잖아요. 대표적으로 제 아는 친구의 딸은 대학을 졸업하고도 코딩 스쿨 가서 그쪽 분야 일을 하고 있고 뭐 유펜 나오고도 경영학 이런 것을 공부했는데 결국은 아도비 같은 데서 일하거든요. 뭐
추가로 뭐를 배우고 해서 그런 형태로 하이페이 잡에 더 이상은 대학 졸업장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올 봄에도 마찬가지로 대학 입학생들이 73만 명이 적었는데 그게 팬데믹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팬데믹 이전부터 대학 입학이 또 돈은 좀 들어가요. 하니까 이런 이유로 이제 뭐 리모트 공부가 싫어서도 입학을 안 하지만 나는 내가 테크놀로지에서 일할 건데 헬스케어에서 일할 건데 대학 4년이 뭐가 필요가 해? 몇 개월이면 되지? 구글, 뱅크 오브 아메리카, 나를 너무 좋아하지 말아라, 파리씨, 미스터 파리인 것 같아요. 그리고 IBM, 펭귄 랜덤 하우스 같은 출판사에서는 이제 더 이상 대학 졸업장을 의무화 요구 조건에 하지 않는데 이 같은 것들이 너무 빨리 변한답니다. 속도가 팬데믹도 있고 했기 때문에 속도가 빨리 변한다. 물론 아직도 대학 4년 졸업장을 원하는 그런 그 회사도 있기는 있죠. 물론.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지금 뭐 엘라바마나 플로리다주나 켄터키주, 아이다호 이런 데는 뭐 코로나 바이러스 그 중환자실이 모자라서 84명이 대기하고 있다. 엘라바마의 케이스예요.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플로리다 지역에서는 또 피크는 내려갔다 하는 얘기들도 나오긴 하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감염되면은 피크가 되죠. 그리고 나서 영국의 케이스를 보면은 뭐 2달 정도 막 올라갔다가 또 내려가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게 몇 주일에 머물렀다는 거죠. 몇 주일 뒤에 다시 올라가잖아요. 8월 달이 되면서.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지금 지역에 따라서 변화가 있는데 역시 변이 바이러스는 위험하다라고 봐야 되고 계약을 했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계약을 한 그 뒤의 것을 봐야지 되고 이미 학교 주변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그 감염 환자들이 많이 늘어납니다. 캘리포니아주 한국 분들 많이 살고 계시는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는 이제 이 백신 접종 이런 것들은 지금 그 공화당주에서 공화당 사람들이 백신 접종을 맞지 않고 피해자가 늘어나고 하니까 자유가 가장 좋은 정책이다. 이게 테드 크루즈 텍사스주의 상원 의원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자유가 개인과 다른 사람의 건강을 위협한다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인가? 뉴욕타임즈와 인터뷰란 with 그 IRS라는 공화당 여론조사 기구는 그건 변태 주장이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얼마 전에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자들 모임에서 나는 내 지지자들이 그 백신 접종을 받기를 원한다. 엘라바마에서 그런 말 했다가 부 소리 들었잖아요. 야유를 들었는데 그 지금 비공개 모임에서도 그런 얘기를 한답니다. 하면서 we need our people. 사람들을 표로 보는 거예요. 투표로. 우리 표, 우리 사람들 숨지면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다는 이제 그런 내용들도 나오고 있고요.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죄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카후나 마사지 체어 코지다운 장지아 외과 수라원 순두부 한국 홈쇼핑 공동펀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네, 그 아프가니스탄에서 또 미국에서는 미국의 뭐 국방부 정책이 애완동물을 데리고 나올 수 없다 해서 못 데리고 나왔다고 하고 국방부는 우리 그렇게 한 적 없다고 하고 이게 또 진실 게임 들어갔어요. 과연 미국입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또 하나의 하이브리드가 아닙니다. 37mpg의 강력한 터보 하이브리드입니다. 우수한 주행거리와 파워로 당신의 다음 이야기를 발견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곳이 어디든지. 올류 소렌토 터보 하이브리드. 세계 최초의 스토리텔링 머신.